No, it's accounting exam. Okay, good luck. 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주말 오늘 어카운팅 시험 봤는데 진짜 어카운팅 A뿔 받으려고 했는데 A 나올 것 같네요. 그래도 잘했잖아요. 제가 공부 뭐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근데 가만 보니까 나랑 친한 그 홍콩 아줌마는 그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예습과 수업 시간 복습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이런 애들은 공부 잘하니까 몇 개 안 틀, 거의 뭐 수학도 100점. 이번 수학 하나 틀렸죠, 제가. 그래도 뭐 A뿔. 어카운팅은 좀 아쉽네. 내가 어카운팅 좀 A뿔 받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조금 예의로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쨌든 그 헤비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어싸들이 사람의 목을 쪼우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이 끝나니까 나름 주말을 좀 릴렉스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안내해드린 것처럼 제가 Q&A 많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굵직한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오면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제가 질문이 안 올라오면 뭘 해야 될지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 올려주신 것만으로 조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하다가 좀 많으면 1,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크립트 없이 그냥 궁금하신 거 옆집 아줌마가 수다 떨듯이 이런 컨셉으로 갈게요. 요즘 사실 과제도 좀 하고 이러느라고 스크립트 짤 시간은 사실은 없고 이전에 제가 뉴질랜드 영상들을 조금 공식화된 느낌으로 좀 이렇게 공정성 있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드리려고 했는데 이 Q&A에 관해서는 저의 사담이나 뭐 이런 의견 이런 것들도 좀 넣으면서 그냥 찐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유치원 얘기 해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 뉴질랜드 뭐 EC 20시간 무료, 뉴질랜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만 3세 이상은 뭐 비지터 비자든 뭐 비자든 상관없이 그 20시간 유치원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정부에서 혜택을 잘 해놨거든요. 이건 캐나다보다 좀 좋네요. 네. 뉴질랜드 유치원이 보통 구조는 클래스가 언더 2하고 오버 2 해가지고 이제 2세 미만 애들 그리고 2세 이상인 애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 구성이 돼요. 유치원에 따라서 학교 가기 전인 뭐 만 4세, 5세 되기 전까지 이 정도의 아이들은 이렇게 글자 쓰는 것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습관을 좀 잡을 수 있기도 하고 한국처럼 막 이렇게 시간대별로 뭔가 수업을 한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매 타임에 앉아서 뭐 리딩도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애들 세션이 있죠.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전부 다 세션이 있고 거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가기 싫어요라는 소리는 해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되게 유치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기만 조금 지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치원에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아이가 적응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들이 적응하는 게 걱정이고 애들은 다 적응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세세한 거 하나에 신경 쓴다는 느낌은 한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덜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다쳤다. 근데 그 다친 거에 대한 강도에 대한 물론 다쳤을 경우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거는 되게 있어요. 그때 누가 감독을 했으면 어떻게 뭐 대처를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이게 뭐 약간 한국은 조금 다치면 뭐 이렇게 한국에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알려주고 보고하고 이 약간 시리어스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감이 좀 높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넘어졌다 까지고 이러면 그냥 밴드 붙이고 애 데리러 가면은 뭐 그랬어요 뭐 이런 정도? 근데 거기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서운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주를 만 3개월부터 10주부터 풀타임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막 생각났네요. 막 운동화 신고 집에서 막 유모차 끌고 막 가서 애 맡기고 그때 막 힐 갈아 신고 출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되게 신뢰성은 있어요. 선생님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은 있고, 그리고 뭐 카메라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 당시 한 10년 됐지만 10년 넘었는데도 카메라 다 달려 있어서 막 출근해가지고 뭐 사무실 앉아가지고 카메라로 애들 보고 뭐 하는지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좀 딱히 없는 것 같고, 유치원은. 근데 또 하나 또 좀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할 때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애가 뭐 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같이 놀아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뉴질랜드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이제 뭐 교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운동장에 가서 막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마칠 때 기다리면서 뭐 애 뭐 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문이, 학교나 유치원의 문이 학부모들한테도 조금 더 활짝 열려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해 주신 게, 뉴질랜드 초등학교 준사립이 좋을까요? 국공립이 좋을까요? 이건 학교에 조금 성향이 다르죠. 뉴질랜드 준사립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이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종교적인 뭐 어떤 교육의 이념도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매일 이렇게 성당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참가하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겠지만, 근데 내가 캐톨릭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아이가 그 종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메스, 뭐 프레이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케이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밀리 메스라든지 뭐 어쨌든 주말에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난 캐톨릭이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 의무적으로 가셔야 되는 행사도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괜찮으신지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준사립도 준사립이 대부분 좀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큰 국공립 학교들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 이런 거를 다 같이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우가 갔던 준사립 캐톨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0학년부터 6학년까지 200명까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을 믹스해가지고 작은 학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도 작은 초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해요. 뭐 0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업을 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단점으로 보시는 어머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이 많으니까 뭐 이어 1, 2, 3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믹스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수업을 믹스했다고 해서 뭐 0학년 1학년이랑 똑같은 레벨로 수업을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뉴질랜드 학교들은 뭐 믹스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아이들 자체가 한 반에 있어도 그 아이들의 리딩이나 뭐 매스 이런, 그 다음에 라이팅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른 타스크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난이도나 변별력 같은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타스크를 주거든요. 근데 준사립이 대부분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을 운영을 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제 작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이제 준사립이라기보다는 그 캐톨릭 학교의 특징상 조금 더 웰커밍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케어링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런 거가 조금 학교의 어떤 교육 이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 가시면은 약간 웰커밍 한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사립 vs 국공립으로 조금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고,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의 차이는 있어요. 이거 약간 캐나다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ESOL 수업이라고 해서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영어 수업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스페셜 수업이죠. 이제 이런 게 유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현지 사는 도메스틱 학생들한테는 어떤 학교는 지원을 풀로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교별로 조금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뭐 캐나디안 아니야,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이랬을 경우에는 전부 다 시험을 보고, 뭐 도메스틱이든 인터내셔널이든 상관없이 다 ESOL 수업을 그 시험의 어떤 레벨에 따라서 다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일괄적인 느낌과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느낌? 하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왜 캐나다 얘기가 나왔죠? 아니, 그걸 보면 나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캐나다처럼 이렇게 약간 센트럴라이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디언 비자로 갔을 때 뉴질랜드에서의 출산 및 병원 혜택, 이건 어떤 비자랑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들과 동일한 조건의 병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워크 비자가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 질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주권자랑 동일한 병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외에 임시 비자, 뭐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이제 이러신 분들은 학생 비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디언 비자나 관광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가디언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녀분들이 학생 비자를 받기 때문에 패밀리 인슈어런스 가족 보험을 하시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주는 혜택은 사실은 병원 혜택은 받으실 수는 없지만 병원을 가시게 되면 어떤 질병적 기존에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전부 다 청구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출산에 관련된 거는 이 보험이 혜택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의 워크 비자를 가지신 분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 대한 뭐 병원 무료 뭐 이런 거 다 제공이 되지만 가디언 비자로는 그리고 학생 비자로는 그 출산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자를 신청하실 때도 만일에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임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경우에 그 잔고 증명에 9,000불 플러스로 더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역사가 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임신하신 분이 비자가 그 한번 리젝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인민성에서 그 규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임시 비자로 조금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C섹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생으로 내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긴 했습니다. 잭슨이 주사 맞으러 왔어요. 이 엉덩이.